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그리고 한국 지금 현재 코스닥에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죠.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보면 일단은 합의를 좀 한 것 같아요. 합의를 일단 해서 뭐 이제 뭐 농업 부분, 뭐 양보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석으로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니까 중국 경제를 건드리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 거래처와 같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미국에서 어떤 중국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의 악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공하면 일단은 이제 이런 글도 있었어요. 시간은 우리 편. 이제 이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 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외부적인 그 외부적인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국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중국인들이 그런 혜택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라든지 또 뭐 도로를 다시 깐다든지 뭐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장기전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장기전을 생각한다라는 건 단기간에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한된 어떤 투자를 제한된 투자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형 악재거든요. 이게 대형 악재. 왜 대형 악재냐면 이제 이런 대형 악재가 이제 소멸됨으로써 단기간 소멸됨으로써 증시에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왜 대형 악재냐면 작년 10월에 보시면 이제 한국 증시가 큰 폭 하락을 했다라는 걸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경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이 또 미국에게 보이콧 제재를 당한다 이제 그런 소문도 돌아서 이렇게 큰 폭 하락했던 건데 어찌됐든 이때 상황을 보시면 샘표였나요? 샘표 작년 10월장에 유난히 힘을 쏟으면서 상승을 했던 긍정적으로 좀 올라갔던 종목을 보자고 한다면 샘표인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갔냐면 무역 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장의 큰 폭 하락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여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파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 악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어서 이제 이전에 이탈했던 투자 자금들이 다시 단기간 유입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악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올라갈 때쯤에 또 어떤 소식이 들리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주식 시장에 어떤 뭐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폭 하락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더 좀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참 배제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사실 이제 주식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악재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정은이가 미세 한번 뻥뻥 쏘면 그게 악재였지 그거 외에 한국의 금융시장을 타격할 만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없었어요. 단발성으로 이제 어떤 뭐 브렉시트라든지 뭐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그 외에 계속적으로 이런 긴장감을 주는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빨리 종결이 돼야 우리가 좀 안정적인 어떤 심리 상태에서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답인 거죠. 아무튼 뭐 중국과 미국은 저렇게 뭐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바이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오가 날뛰고 있죠. 현대바이오, 신라젠, HLB, 제일바이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아무튼 뭐 등등등 지금 바이오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댄스를 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자기들끼리 좋아갖고 춤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는요.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오른다. 다 같이 수소차가 오른다. 그러면 수소차는 오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죠? 정부에서 뭐 수소차를 지원을 해준다. 또는 로봇 관련주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로보 기타 등등 친구들. 그럼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명분이 있어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바이오는요, 차트가 일단 다 죽었고 다 이제 박살나고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언제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끝났어요. 다 이제 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급등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상승폭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 이것을 기대해서 이 브랜드 네임의 가치, 신라젠이라는 갖고 있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세력이 작정해서 더 크게 올리려고 하는 어떤 사이트라기보다는 밑바닥에서 또 한번 이거 어떻게 또 해먹으려고 올리는 경우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늘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모든 주식들은 이름을 이용해서 마지막까지도 싸그리 정리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형태가 늘 있어 왔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뉴프라이드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는 않지만 이전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2018년도 이제 바이오 테마 잡혀갖고 같이 얘도 올랐을 때, 이때 얘도 한몫했어요. 올랐을 때 단번에 7배를 뛰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또 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게 1,200원인데 뭐 7,000원 넘게 간 거예요. 어쨌든 뭐 굉장히 높은 수치로 상승을 했던 거죠. 단기간에 말이죠.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뉴프라이드의 이전에 올랐던 그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투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어떤 애가 센 종목인지를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순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엄청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온다라기보다 단순한 심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얘는 엄청났지 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호재 사실 상관없어요. 호재 있어도 안 올라가는 종목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이오들이 다 같이 오르는 모양을 보자 하니 대부분 밑에서 죽었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요 SD 뭐 생명 얘도 바이오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제일바이오는 이제 우리 돼지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고, 녹십자 MS도 한때 많이 좀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랠리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다 주목을 받고 이제 바이오가 막 뜨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자들의 돈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오주로. 현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게 뭐 지원이 정확하게 되고 뭐 치매면 치매, 뭐 다른 뭐 이제 뭐 줄기세포면 줄기세포 이런 식으로 뭐 지원이 되는 정확한 그런 게 아니라 정답이 없이 오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 단타라고 하죠. 이제 단기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들어오니까 돈들이 들어오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죠. 당연히. 그죠? 뭐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힘들죠. 네, 거래량도 없고 물량도 실을 수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단타 포지션으로는 뭐 상관이 전혀 없지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단타를 하진 않잖아요. 같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나면 크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기대감으로 이런 바이오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주가 지금 오르는 건 다 거품이고 다 뻥이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바이오주가 그러진 않겠죠. 맞아요. 모든 바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제가 몇 개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바이오도 2차 파동 가는 것 뿐이고요. 삼성바이오였나? 아니네요. 삼성바이오는 아니네요. 약품주도 있어요. 약품. 뭐 이렇게 뭐 현대약품 또는 시트리는 어떻게 되는지 오랜만에 봐야겠네요. 뭐 이런 애들도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기도 하고 매출이 근데 안 좋아요. 나노메딕스 그렇죠. 나노메딕스도 뭐 충분히 사실은 좀 보합을 갖기 때문에 나노메딕스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나노맥스도 근데 제외합시다. 일단은 제외해요. 크게 세력들이 많이 해먹지 않았던 것들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체크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돼요. 네, 현대바이오는 뭘까요? 이건 2차 파동. 그 전에 제가 얘기하는 1차 조정 후 2차 파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바이오, 현대바이오 이런 애들이 또 오르다가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오르다 더 크게 가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지금부터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하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 판단을 저는 좀 건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야 예전에 얘 크게 올랐었잖아 이러시면서 무조건 막 묻지마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래 바이오가 어쨌든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네, 주목을 다시 받고 오르면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유망주들 그런 애들을 좀 위주로 모으셔서 좀 건전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렸던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할 수가 있겠네요. HLB 같은 경우도 호재가 지금 떴죠. 예, 동시에 다 호재가 떴어요. 이것도 다 같이 올리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네, 그래서 참 주의하시라라는 게 이제 저의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부분 지금 오르는 바이오주들을 보시면 매출이 되게 안 좋아요. 신라젠도 그렇고 HLB는 체크를 못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네, HLB 역시도 뭐 돈을 벌지 HLB 생명과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라젠 역시도 이게 이제 재무 차트거든요. 활용을 해보세요.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꼭 매출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매출이 안 나와도 그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에 후에 그 투자자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그 후를 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악재가 터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도 HLB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안 좋았던 회사 중에 하나고 뭐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매출이 좋은 회사도 있기도 하고 또 매출이 그냥 그저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박스권을 잘 유지해서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역시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경험상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차트상으로 뭐 신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확실한 재료 같은 거 신라젠이 한창 뜰 때에 그런 재료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재물을 안 봐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돈이 몰리면서 이제서야 막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애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전에 많이 다 했었고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서야 다 주가가 다 떨어지고 밑에서요 야 이제 뭐 호재를 띄우고 이런 애들은 단발성이니까 재물을 보고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거래 정지나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보유 전략으로 간다. 종목을 만약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면 절대로 매출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어떤 분석이 있잖아요. 매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 요걸 체크 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습관 자체가 나쁜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와주는지는 꼭 내가 만약에 한 달 이상 보유할 회사라고 한다면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매출이 안 좋은 회사가 잘 올라요 더. 그래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문제 경험상 그런 회사들은 문제를 꼭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아니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회사는 많으니까 그런 매매 습관을 좀 잘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죠? 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안 나와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바이오인데 매출 안 나와서 상폐당한 거래 정지당한 회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이런 거품에 속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떤 회사가 가치가 있을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차트도 보시고 하시면서 미리 그런 종목들을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바이오가 다 같이 오른다. 그럼 이럴 때는 단타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단타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은 또 돼지열병과 마찬가지예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는요. 판단도 빨라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경험과 데이터와 공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작정 뭐 감각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어떤 게 어떤 건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